여의도 매시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얼마 전에 제가 뭐 기차역을 갈 일이 있었어요. 기차역을 갈 일이 있었는데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택시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전동 스쿠터를 빌려서 한번 타봤거든요. 너무 좋던데요. 아, 전동 스쿠터 너무 좋지.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주변에 보니까 이것저것 빌릴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돈도 없어. 아, 돈이 없다. 그리고 물건을 놔둘 공간도 없어. 그리고 이제는 또 유행도 빨리 바뀌어. 그래서 이제는 진짜 임대 사회가 시작됐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 아, 임대 사회요? 그런데 그 임대 사회 역시 정점에는 뭐가 있느냐? 부동산이지. 오늘 그 얘기 좀 해봐도 되겠네요. 네. 부동산 얘기 좀 많이 했으니까. 네. 우리 지난번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부동산의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얘기를 했어. 네. 대표적으로 뭐뭐 변했는지 기억나? 집값이 엄청 올랐다고 했어. 네. 유동성을 뿌리다 보니까 이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가치가 올랐고 그 중심에 집값이 있었다. 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오히려 집값이 좀 떨어졌지만 그 뒤로는 돈 뿌리는 효과 때문에 집값이 오히려 올랐다, 이 얘기 했었었고. 네.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해. 원래 내 평생 소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줄 때가 언제인지 알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초기 3년의 연봉이야. 그게 내 평생 소득의 거의 70~80%를 좌우해. 왜냐하면 스타트를 연봉 많이 주는 데서 시작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뒤에 커리어 패스 할 때 조금씩 이직할 때 올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스타트가 좀 어떻게든 뭐 이유가 여러 가지든 뭐 그때는 내가 학점 관리를 안 해서든 아니면 뭐 잠깐 내가 뭐 헷가닥해서 내 뭘 하든 뭐 이렇게 해서 거길 갔는데, 네. 근데 거기에서 스타트가 밑에서 시작하면 그 뒤에 이제 뭔가 좀 스텝이 좀 꼬일 때가 있어. 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생활 초기 3년의 연봉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그 이후 3년에 걸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그런 위기 터지기 전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에 비해서 연봉이 훨씬 낮아. 평생 소득이. 그러다 보니 또 어떤 일이 생겼다? IMF 외환위기 하고 난 뒤에 한 6년, 5년 넘게 지나고 났더니 학교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야. 왜? 돈이 없어졌잖아. 돈이 없으니까. 아이를 안 낳게 되는. 그렇지. 예전에는 90년대 후반에는 우리가 아이 낳는 게 훨씬 더 직장 잡고 빨랐잖아. 그래서 통상적으로 너 이제 회사 생활 한 3~4년 됐으니 이제 애 가져야지, 결혼해야지, 이 소리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때 3~4년 동안 모았는데 3~4년 동안 직업을 구하는데 제대로 못 구해서 늦게 시작하니까, 그리고 구한 직장도 이제는 내가 꽤 돈을 모으기가 적합한 직장이 아니야. 그러니 학교 출산이 떨어지는 거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텀이 더 길었어. 왜? 이제는 직장 잡고 결혼해서 아이 낳을 때쯤까지의 텀이 더 길어졌거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터졌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불황은 코로나 때가 아니라 2025년, 2026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 코로나 때는 돈 풀어서 이제 좀 경기를 오히려 높여놨으니까.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제 사회생활 초입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할 때쯤이 요즘은 한 7~8년 넘을 테니까 2033년쯤에는 학교 출산이 또 확 떨어지는 거죠. 우리 코로나가 2020년부터 해가지고 한 대략 3년 정도 있었고, 그때 이제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인위적으로 경기를 좀 부양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좀 대가를 또 치러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대가를 치른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와야 될 불황을 뒤로 밀어놓은 거일 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꿔놨거든. 그렇죠. 근데 내 업종에 다시 사람들 오겠지, 내 가게쯤 아니면 이 입지에 사람들 오겠지 생각했던 게 코로나 끝났는데 안 오는구나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이제 뭐 체질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황 아닌 불황이 오는 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값은 올랐는데 위기 이후 실업률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부족해지고 소득도 좀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 번째가 집을 살려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집 사는 시점이 뒤로 미뤄졌고 그러고 주거비 부담이 커졌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집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민간 기업 입장에서 야 요즘은 집을 살려고 해도 살 수 있는 수요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 초기 엔트리 레벨의 주택에 대해서는 저기 프리미엄 주택은 오히려 더 많아졌고 그러니 민간 업자들도 야 이거 당분간 신축 지어봐서 의미 없겠다. 원룸이나 투룸 같은 거 야 당분간 하지 말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워낙 혹독한 부동산 불경기를 겪다 보니까 그 업계가 많이 와야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업자들도 많이 사업을 접거나 아직 재건하지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 공급 위축도 있는 거지. 이게 맞물리는 거야. 그러니 신축 주택은 잘 건설이 안 되고 그리고 하나 더. 갑자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시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든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려고 했더니 야, 그 사이 땅값이 이렇게 올랐어. 그리고 코로나 그 글로벌 금융위 극복한다고 돈 많이 썼는데 재정 적자도 이게 누적됐고 야, 이거 당분간 집을 대거 지어서 공급하기가 어렵다 판단을 하는 거지.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다? 신규 주택은 줄어들고 남은 주택 가격은 오르고 그리고 내 소득은 떨어지고 그래서 하우스 푸어 또는 렌트 푸어라는 말들이 창궐되게 된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모건 스탠리의 엄청난 천재형 경제 전문가가 있어. 거기는 꼭 학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니까. 모건 스탠리 뭐 천재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2011년도에 이 트렌드를 눈에 본 거야. 야 이게 당분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이게 뭐 어떤 뭐 굉장히 뭐 저 역량 있는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거 해결 못 할 것 같은데 당분간. 그래서 본인이 통계 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결론을 그 모건 스탠리 내부에서 발표할 때 이런 슬로건을 썼대. 앞으로는 임대 사회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자가주택 내 집 장만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푸시하기가 어려운 세상 도래합니다. 이걸 천명을 해요. 그 뒤부터 모건 스탠리가 이제 밑에 사람들을 붙여줬을 거 아니야. 네 말이 맞는지 좀 더 조사를 해보자 했더니 걔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뭘 결정했다? 우리 임대업을 하자. 임대업을 하자. 이거 돈 버는 거다. 떼돈 버는 거다. 이 생각을 한 거지. 설명을 해줄게. 네. 그 당시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도시들하고 유럽 도시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 근데 아시아는 더 심해. 근데 내가 그 아시아 통계는 내가 그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건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 모건 스탠리가 통계 조사한 걸 바탕으로만 얘기하면 PIR이라는 거 혹시 아니? PIR? 내 소득으로 내가 집을 살 때까지 얼마가 걸리느냐 이걸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연봉이 예를 들어서 1억이야. 근데 그 정확히 말하면 내 연봉은 아니고 중위소득. 그 동네에선 중위소득이 1억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동네 중위주택 가격이 3억이라면서요. 그러면 내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집 사는데 얼마 걸리는 거야? 3년? 그렇지. 그럼 PI를 3인 거야. 3. 이해했지? 네. 그러면 집값이 5억이고 내 소득이 1억이야. 중위 가격 기준들로 둘 다. 그럼 PIR은 5. 그렇지. 자, 그러면 유럽하고 미국의 통계를 바탕으로 그냥 일반 도시는 PIR이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터진 뒤에 3 정도 됐어. 3,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일반 도시. 일반 도시. 그리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달성하기가 어렵지. 그 다음에 100만이 넘는 약간의 규모감 있는 도시. PIR이 4.5로 벌어져. 벌어지네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다 아는 대도시. 뭐 미국의 대표 도시? 뉴욕. 그렇지. 유럽의 대표 도시? 뭐 파리, 런던. 그런데 맞아. 그런 데는 PIR이 10에서 15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요 근래 갔다 왔던 일반시라고 하면 뭐 경북 영주시 이런 데는 PIR이 한 3, 4야. 그런데 인구 100만이 넘는 대구 정도 가면 PIR이 4.5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도시로 가면 서울로 오면 PIR이 10에서 15가 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본인들이 딱 조사를 해봤더니 이 차이가 더 벌어질 거라는 통계 결과를 낸 거야.
그러면 그래? 집값이 왜 이렇게 대도시는 비싸지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모건스탠리 보니까 어차피 지역에서 서울로 계속 몰려드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왜? 국가의 산업 경쟁력 하나가 훼손되면 그 산업 기반 도시에서 일자리 줄어들고 그렇죠. 여기선 없으니 올라오는 수요가 생기고 그런데 문제는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걸 더 늘리기가 쉽지가 않거든. 옆으로 늘리는 건 서울이 아닌 거잖아. 아, 그렇죠. 근데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젠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거야.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렇죠. 그래서 올리기도 쉽지가 않다. 옛날에는 뭐 판자촌 밀고 아파트 지었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밀고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미 올리려고 봤는데 그 원래 살고 있던 분들 중에선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저 여기 지금 임대 주고 있거든요. 제가 집이 2채라서요, 3채라서요. 근데 제가 이제 임대소득으로 1년에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그 사이에 임대 가격이 오른 거야. 왜? 와서 살겠다는 사람은 늘었는데 그 사이에 집은 더 못 지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런던, 파리, 뉴욕, 시드니 모든 대도시에서 그 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됐니? 물어봤어. 그랬더니 조사해봤더니 임대료 부담 기준이 전 세계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내 총소득의 주거비로 나가는 비용이 30% 정도가 넘어가면 임대료 부담을 세게 하고 계시네요. 집을 좀 작게 아니면 집을 바깥으로 바꾸시죠라고 권고하는 금액이 내 소득의 30%가 주거비인 거야. 그런데 가처분 소득 기준은 40%. 그게 넘어가면 왜 이렇게 임대료 비싼 데 사세요? 아니면 소득이 너무 낮으신 건가요? 이걸 물어보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과잉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싼 데를 못 찾고 있는 거지. 없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는 국가기관이 아니잖아. 그렇죠. 민간 기업이잖아. 돈 있는데 투자하는 거고 돈 있는 데서 돈 버는 거잖아. 수요 있는 데서. 그렇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라는 어떻게 보면 투자만 했던 이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해. 우리 이거 논하는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임대료가 올라간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 임대료는 임대료마다 더 받게 되는데 그거 더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임대사업 하려고 사놓은 이 건물 올라가죠. 건물 가격도 올라가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 뒤에 모건 스탠리에서 계속 추가적인 서베이를 했어. 그랬더니 그 임차인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봤지, 조사를. 왜 여기서 계속 임대를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집을 살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일단 탈소유구나. 네가 요즘 왜 이렇게 빌려서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예 문화로 젖어들어 버린 거야. 가지고 있으면 집만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 살 만큼의 돈은 없어요. 이용할 만큼만 이용하고 돈 내고 그냥 말려고요. 이게 이제 보편화가 됐고. 근데 그 형님 말씀 맞는 게 제가 그 오프닝에서 그 전동 킥보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했거든요. 그날.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하나 사볼까? 근데 귀찮아. 그럼 어디다 둘 거냐? 귀찮아요. 들고 다니기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그 사실이거든. 그래서 탈소유 세상이 왔다.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투자 수요는 줄어들었어. 집을 살 때 제가 집값이 더 오를 걸 기대해서 살려고요 하는데 왜냐하면 국가에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대출을 더 옥죄버린 거야. 집 사는데 대출을 예전처럼 파격적으로 안 해주는 거지. 그래서 투자 수요가 어쩔 수 없이 줄어들었고 그게 대출 시장 규제 증가와 맞물렸고 대출 시장 규제를 증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국가도 예전만큼 돈이 없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또 부족해진 거야. 신축을 자꾸 안 지어주니까. 못 짓는 거지, 이것도. 그러다 보니 임대료가 상승했다.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1970년부터 금융위기까지 주택 가격 대비 임대료 비중이 장기적으로 평균이 주택 가격 대비 임대료라는 어떤 숫자를 만든 거야. 그걸 100이라고 봤을 때 금융위기 이후 이게 150으로 수익성이 엄청 좋아졌어. 장기 추세에 50% 오른 거야. 근데 지금은 200 가까이 올랐어.
그러니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 돼버린 거지. 돈 냄새 또 기가 막히게 맡았구나.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임대사업 시장을 주목해야 될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일부는 좀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지. 근데 이제 학자들이라는 건 정치가가 아니야. 네, 그렇죠. 정치가는 그건 좋게 말하면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뭐 가치 판단도 또 들어가고요. 여러분,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뭐 설득도 하고 그래서 저를 뽑아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까지 이어지려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돼. 당위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이런 소리 하잖아. 네. 근데 그분들은 국민의 대표인 거지. 각계각층의 전문가는 물론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비례대표를 이제 앉혀놓은 거긴 해. 그런데 비례대표를 좀 앉혀놨지만 그 대부분은 그냥 뭐다? 국민의 대표야. 그러니 예를 들어서 저 농사 짓다가 국민의 대표로 여기 왔습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 출신인데 국민의 대표로 왔습니다. 저는 외국인 이주 여성인데 국민의 대표로 왔습니다. 연예인도 있잖아요. 연예인도 있고 그 운동선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게 그냥 국민의 대표인 거니까 그거를 꼭 저는 뭐라고 예전에는 나도 그걸 몰랐을 때가 있어. 아, 너무 전문성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4차 산업혁명 설명하러 갔더니 기초도 다시 얘기해야 되고 그럴 땐 나도 답답함이 있었을 거 아니야. 예전에 기관에서 일했을 때. 근데 그 뒤에는 이해를 했지. 어떤 정치학자가 이제 얘기를 해줬어. 그건 그냥 국민의 대표예요, 교수님. 우리 행정부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학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전문가라고 꼭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근데 그때 확 와닿았어. 아, 그렇지. 국민의 대표인 거지. 자, 그래서 그분들은 국민의 대표니까 국민의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를 던지면 돼. 그런데 그분은 전문가는 아니니까 지금 당장 뭘 해야 우리 사회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는 모를 때도 있어. 네. 그럼 그걸 누가 경종을 울려야 돼. 그걸 하는 게 일부는 언론이고 일부는 학자고 일부는 국책연구기관이고 일부는 그 분야 종사자들인 거야. 그렇죠. 그 사람들이 미리 경종을 울리는 거지. 이 상태로 나가면요. 주택 더 부족합니다. 지금이라도 더 지으셔야 돼요. 이 상태로 가면 집값 더 오릅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대책 중에 누구는 A 대책, 누구는 B 대책, 누구는 C 대책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대책까지는 전문가라고 해도 방송에서 잘 얘기는 안 해. 왜냐하면 나도 방송을 하다 보면 그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라디오 출연하잖아? 20분 줘. 근데 라디오의 작가들은 어쩔 수 없이 대책까지 다 학습하는 그 분야 전문가나 학회에 나오거나 세미나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 네. 말 그대로 전문 작가고 여러 브로드하게 그걸 터치해야 되다 보니 일단 본인들이 서치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신문 기사야. 네. 그래서 아젠다나 거기서 문제를 발출하거든. 그럼 거기서 뭐가 주로 나오냐면 신문은 원인, 문제 요거까지만 나와.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딥다이브하게 질문을 뽑을 수가 없어. 그러니 그거 얘기하다 보면 대책을 얘기할 시간이 없어. 그렇죠. 그럼 맨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번 나오거든. 근데 그걸 어설프게 얘기하고 가면 그 뒤에 오해가 일파만파 커져. 그러니 이게 야 그러면 이런 일이 터지는 건 넌 생각 안 하니? 생각하고 있거든. 이거 큰 원칙을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이걸 다 가지치기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물론 그것까지 생각 못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까지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 아예 몇 번 이제 출연을 해본 노하우가 생긴 사람은 대책은 얘기를 안 해버려. 그거 어설프게 얘기했다간 진짜 욕만 대차게 먹거든. 20분 만에 뭐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 저출산 이런 거 관련한 방송 출연하거나 TV 토론에 나가면 일단 교수님 요즘 아이를 정말 안 낳는 거면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근데 합계 출산율 어디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거 얘기하면서 십몇 분이 다 흘러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거 얘기해서 또 한 15분 또 나가. 그럼 전체 광고 빼고 한 40분인데 그 중에 한 30분이 그걸로 가는 거야. 다 하는 얘기 하면서.
그런데 내가 몇 번 물어봤어. 아쉬워서. 근데 내가 그게 작가님들 기분 상하게 하는 얘기인지 난 몰랐지. 아니 왜 맨날 이렇게 했던 얘기를 여기 중원본 우리 또 해야 돼요. 우리 이거 다 걷어치우고 우리 이제 애 안 나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냥 거기로 바로 가면 안 돼요 했는데 이분들이 질문 못 뽑으면 밑에 위에 있는 PD한테 욕 먹을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맥락이 있어. 예, 뭐 작가라는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또 있으니까.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요즘 TV 토론회는 좀 재미없고 벙벙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딥다이브하고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작가를 뽑으면 오히려 유튜브가 망가지더라고. 그리고 뭐 우리 채널도 뭐 그렇잖아요. 우리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우리가 원하는 형식을 빌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 임대 사회가 곧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잘 못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저도 제 채널이니까 위험 부담을 내가 감수하면 돼. 그렇죠. 그냥 댓글 욕 먹는 거 내가 먹으면 되고 그렇죠. 너는 또 집값 오른다는 얘기 하는 거냐? 아, 그것도 내가 들으면 돼. 근데 그거는 내 채널이니까 내가 감수하면 되는데 다른 모 방송국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괜히 그 사람들은 날 불러준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반응 안 좋은 댓글 나오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네, 그렇죠. 뭐 항의 전화 오고. 항의 전화 오고 하면 그러다 보니 웬만한 데 다른 데서는 또 내가 강한 얘기는 잘 안 해. 네. 우리 여의도 맨션에서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 또 앞으로의 MZ세대들은 임대사회를 살아가는 세상이 됐고 이젠 국가들도 이제 슬슬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국민들에게 자가 소유하십시오라는 걸 더 이상 푸시하지 말자. 이렇게 돌아선 국가들도 꽤 많은데 그럼 그들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다음 시간에.